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애플, 구글과의 치열한 3파전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중국 성장률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축소로 올해 1분기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20일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시행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자 투자 심리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증시 모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시총 규모도 나란히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지요.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201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일 전날보다 0.73% 오른 2012.9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010선 돌파에 성공한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70% 오른 635.84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 행보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2,87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416억 원, 기관은 1,53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 886억 원에 이르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 상승을 방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화학, 증권, 섬유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종이목재, 통신, 건설 등은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 액면 분할 이후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던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3.06%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전날보다 1.41% 오른 144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포스코, SK텔레콤, KB금융 등은 약세였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안에 상장된다는 소식에 KOTC 시장이 모처럼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미래에셋생명이 연내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잠잠하던 KOTC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이후 뚜렷한 이슈가 없던 상황에서 미래에셋생명의 상장 소식을 신호탄 삼아 KOTC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3개월 사이 주당 8,940원에서 1만 1,900원으로 오르며 33.11%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25개 전체 주식 거래량 가운데 1.64%인 55만 7,776주가 거래됐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의 상장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장 이슈가 불거졌고 지난 3일에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연내 상장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의 사례처럼 미래에셋생명도 상장 후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OTC는 금투협이 운영하는 장외 주식 거래 시장으로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8월 25일 출범했습니다. 사설 중개인의 고가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7일 삼성 SDS가 상장한 뒤로는 KOTC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없던 탓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폭 줄었습니다. 삼성 SDS의 뒤를 이어 KOTC에서 거래될 후보군으로 LG CNS, 현대 엔지니어링 등이 꼽혔으나 협회의 내부 규정에 가로막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 가운데 지정기업부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주식 공모 및 매출 실적이 있는 회사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LG CNS와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간 주식 공모 실적이 없었습니다. 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KOTC 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해 KOTC 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기업이라면 주식 공모나 매출 실적이 없어도 지정 기업부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적정 등 신규 지정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김정수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에 결산을 완료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4월부터 지정기업부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KOTC 거래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기업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국토부가 지난 1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기준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 사실상 폐지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부터 탄력 운영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자기 분담금을 낮추려면 일반 분양하는 분양가를 높여서 자기의 사업비를 낮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분양가를 상향 평준화해서 사업비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안에 인허가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지인 개포주공 1에서 4단지와 개포 시형 아파트에선 총 12,400여 가구가 올해 안에 이주와 철거, 일반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6,600가구가 최고 35층, 총 9,51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변신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분양가 인상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6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에 이어 삼성까지 모바일 결제 시장에 가세해 3파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애플이 애플페이를 선보인 후 5개월 만에 삼성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S6에 탑재된 삼성페이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페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이른바 3대 IT 공룡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범용성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애플의 애플페이와 구글의 구글 월렛은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NFC를 채택해 대중화된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 대신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모바일 결제 업체인 루프페이를 인수해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인 MST 기술을 삼성페이에 적용한 덕에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카드를 실제로 긁은 것과 같은 전파가 나와 손쉽게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삼성페이는 NFC와 마그네틱 결제를 모두 지원해 미국은 물론 한국 상점의 90%에서 사용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장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루프페이 기술은 MST 방식이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마그네틱 단말기를 신용카드로 긁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타사가 활용하고 있는 NFC 단말기는 지금 채 10%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MST 단말기는 90% 이상 지금 보급이 돼 있고 또 삼성페이는 NFC, MST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커버리지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격을 받게 된 애플페이는 현재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 1위로 출시 5개월 만에 2천여 곳의 은행, 신용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는 등 충성도가 높은 아이폰 이용자들을 앞세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올 5월 안드로이드 페이를 내놓는다는 목표하에 모바일 결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월렛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제일 먼저 뛰어들었지만 애플페이에 밀려 시장을 선점하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미국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올해 말부터 구글 월렛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본 어플로 탑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삼성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모바일 결제가 고객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IT 공룡들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중국 성장률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주목한 것은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때문이라며 전날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7% 안팎을 제시했으나 국내 시장의 반응은 밋밋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인대의 무게감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의 이벤트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과거 중국은 미국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전인대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에 한 번도 미달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정확한 목표 설정과 달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경수 투자전략팀장은 중국 경제가 10% 내외의 고속 성장기에서 7%에서 8% 성장해 중고속 성장기에 접어든 만큼 성장률 목표치보다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낼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팀장은 구체적인 정책 가운데 중국 지방 전인대에서 나온 1대1로가 가장 눈길을 끈다고 밝혔습니다. 1대1로는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부설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드는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계획입니다. 그는 중국 증시 내 철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감축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하면서 올해 1분기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자체 집계한 1분기 영업이익 합계 예상치는 1조 727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5,286억 원보다 2배, 직전 분기 7,342억 원에 비해 각각 46.1% 늘어난 것입니다. 이 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5,348억 원, KT는 135% 늘어난 3,576억 원, LG유플러스는 42.5% 상승한 1,6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이익에서는 SK텔레콤이 5,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4% 증가했고 KT는 1,913억 원의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LG유플러스는 217% 급증한 849억 원으로 3사 중 실적 개선의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은 이통 3사가 지난달 초부터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내려 마케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살포, 중고폰 선보장제도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예정돼 있어 마케팅비 안정화 기조는 이달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합 미디어 그룹 CMB가 어제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남산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학계, 방송계 인사 약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유료 방송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MB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져 앞으로 융합 서비스 상품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현재 유료 방송 시장을 진단했습니다. 또 미디어의 시청 방식도 TV에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옮겨가고 있어 개인화, 휴대화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테이크아웃 TV 등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 중심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유료방송 50년 역사를 정리한 대한민국 유료방송 50년사와 케이블업계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석 CMB 회장의 삶을 담은 유료방송 50년에 살다라는 자서전도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CMB는 홍콩 민영방송사 TVB와 공동 제작하는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7일간의 사랑 제작 발표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전반적인 경제 운용 목표와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중국이 고속 성장보다는 경기 부양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으로 우선순위를 바꿨는데요. 자세한 소식 증권부의 노현섭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에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잡았습니다. 7%대로 낮춰잡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전인대를 통해 경제 성장 목표를 7%로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7.5%에서 대폭 낮춘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를 밑돈 7.4%를 기록하며 24년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은 7%로 잡았습니다. 성장률 목표는 낮췄지만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도시 실업률 목표치는 하향했습니다. 실업률 목표는 지난해 4.6%에서 올해는 4.5%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더 큰 서비스 산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제 오늘 중국 상하이 지수와 홍콩 H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도 2000선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올해 중국 경제 운용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난해부터 중국이 강조해온 저성장과 감속 성장을 토대로 한 뉴노멀 기조를 공식화한 셈인데요. 성장 목표를 낮추면서 대신 경제 체질을 개선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반영해 성장률 목표를 낮췄지만 실업률, 재정 적자율, 수출입 총액 등의 목표를 고려할 때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경기 부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중국 정책 변화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할 업종은 어떤 것들일까요? 올해 중국은 투자 중심에서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틀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을 택한 만큼 이에 따른 수혜주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 전환으로 중국 소비재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상승을 지속하며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내수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어제 이어 오늘 증시에서도 중국 소비재 관련주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노현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재무 건정성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31개 대형 은행을 상대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모든 은행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시장이 요동칠 경우 은행들이 극심한 손실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연준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 최저 기준 5%를 충족하느냐가 합격 불합격을 가릅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지역 은행인 자이언스는 지난해 테스트에서 자기자본 비율 3.5%로 유일하게 불합격했으나 올해 이를 5.1%로 끌어올려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3대 주요 초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하위 5위에 머물렀습니다. 브라질 해알화 가치가 지난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미국 달러화 대비 해알화 환율은 달러당 3.012 해알에 마감됐습니다. 해알화 가치는 전날보다 1.03%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만 5.44%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달러당 3해알을 넘어선 것은 2004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침체 전망이 확산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해알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중앙은행은 전날 열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25%에서 12.75%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4개월 연속 인상됐고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전망이 맞으면 2003년의 9.3%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해알화 가치는 2011년 12.15%, 2012년 9.61%, 2013년 15.12%, 2014년 12.78% 떨어졌습니다. 4년간 누적 하락률이 50%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이 뒤지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각국의 대책 마련에 고심한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내일 발간 예정인 열등한 성에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이 학교 성적에서 남학생이 뒤졌으나 앞으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OECD 조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에 약 1년 앞섰으며 특히 읽기 부문에서 상당히 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시간 더 많은 주당 5시간 30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평소 독서를 한다고 답한 비율도 여학생은 4분의 3인 반면 남학생은 절반도 채 안 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스칸디나비아 등 몇몇 국가에서 여대생 수가 남학생 수를 추월한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에서 여대생 비율은 1985년 46%에서 현재는 56%, 2025년에는 5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대기업 경영자나 변호사, 의사, 금융인, 정치인 등 남성이 점유했던 직종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경칩답게 봄이 온 걸 실감케 했는데요. 3월의 첫 주말인 내일도 오늘보다 높은 기온에 하늘도 대체로 맑아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입고 먹기 편한 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하시고요.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만 맑은 하늘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릴 쪽이고 때문에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서울이 12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평년 기온은 4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아침도 크게 춥지 않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강원 영동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 영남 일부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좋은 주말을 맞아 산 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불이 번지기 쉬운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남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도 남쪽으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지만 서해안과 내륙 일부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특히 건조함이 심한 만큼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속초 10도, 강릉, 울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광주 14도, 부산 대구 13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초반 화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강원 영동은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오늘 국내 증시도 봄바람이 불듯 연중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모쪼록 3월 증시 약진의 신호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